와, 근데 불법 촬영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PD님이 생각하시는 불법 촬영은 어디까지예요? 지하철 같은 데서 공중장소에서 하는 네네네. 것들. 근데 불법 촬영이라는 거는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모텔에서 성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다 몰래 촬영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뭐 그냥 다리를 촬영한다라든지 이 정도 수준과 완전 내밀한 그런 것까지 촬영한 거에는 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적용 법조는 똑같단 말이야. 성적 목적으로 촬영을 한다라는. 그래서 단순히 초범이라서 괜찮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범이에요. 근데 그 초범이라는 게 내가 처음 적발됐다라는 거지 그 행동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결국 촬영 현장에서 적발이 됐을 때 향후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난 선처받는다, 벌금 내고 말겠지,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핸드폰 압수됐죠? 그러면은 포렌식 쫙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그날 처음이었어. 그랬으면 진짜 그 사진만 나오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 이력들이 있어요. 그죠? 뭐 어떤 촬영을 해놓은 거를 저장해놓은 별도 폴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로드를 해놓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핸드폰뿐만이 아니고 집에 있는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이런 것까지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건 처음일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미 너무 상습성이 강해.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두 명은 아닐 겁니다. 근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는 없겠지. 누구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명 불상자는 되겠지만 적어도 10명, 20명, 어떤 경우 100명 이렇게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선처를 받는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초범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처벌 수위가 좀 떨어질 수는 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벌금 받고 집행유예 받고 이번에 세 번째인 경우와 지금 앞에 그래도 이력은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 번째 이 사람 아마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처음인 경우 이때는 내가 지금 적발된 그 수량이라든지 수위라고 해야 될까? 그거에 따라서 그게 좀 그래도 경미하다면은 좀 벌금이나 이런 것들로 경미하게 처벌로 받는 걸로 끝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위가 낮아야 된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적어야 된다. 좀 안타깝지만 극단에 가 있었던 성관계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몰래 촬영해가지고 그 뭐 유포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갔다.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막 1년에서 3년까지 이래요. 그러면은 진짜 인생 자체가 완전 180도 바뀌어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선처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당연히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되겠죠. 합의를 하고 피해 회복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처음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로 좀 나올 확률이 있어요. 반대로 그냥 가볍게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찍은 영상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를 확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합의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공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 객관적인 사정은 놔둘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본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사건 발생 이후에 어떤 뭐 교육을 받을 수도 있잖아.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법원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이 사람이 주변에서 이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냐. 쉽게 말해서 뭐 가족들이 좀 있고 친구들이 막 그렇게 선처를 탄원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선처 탄원서라는 게 처벌을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주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유대관계가 좀 분명하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덜하지 않겠냐.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피해자가 특정이 돼 있다면 무조건 그거는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또 거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막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일 거잖아. 합의를 해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스토킹이 될 수도 2차 가해가 될 수도 오히려 여기서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 쪽에는 피해자 변호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빌던지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지 마음이 급해가지고 피해자한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뭐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서 제가 바로 피해자한테 연락해 주시면 안 되냐, 그건 된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그것도 어차피 저 역시 가해자의 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피해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한다? 그거는 요만큼 처벌받을 거를 한 단계 스텝업을 시킬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촬영이라는 거는 내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거를 촬영을 하겠다는 의사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해봤어요. 모텔이나 이런 데서 촬영했던 거.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내용들이 동의를 받아서 한 거다. 근데 피해자는 그걸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걸 신고를 했을까? 절대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구도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몰래 촬영을 한다라는 거는 인지를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피해자도. 근데 누가 봐도 뭐 카메라 이렇게 막 들고 있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거는 묵시적 동의 하에 어떻게든 촬영이 된 것들이잖아. 그런 식의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어디 저기 몰래 숨겨놓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막 동의 받은 거예요,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건 역시 요만큼 처벌받을 거를 여기로 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몰래 내가 누른 거 아니고 어떻게 눌린 거다, 그거는 촬영 내용을 보면 바로 티가 나요. 진짜 그 핸드폰을 깠는데 포렌식을 했는데 별게 없어. 그리고 찍힌 것도 되게 막 초점이 흐려져서 이게 제대로 안 맞아. 그런 경우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깔끔하게 촬영이 돼 있고 다른 내용들도 막 있어. 그건 역시 요만큼 받을 거를 반성 안 한다고 이만큼 올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변명들을 하실 때는 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촬영 문제 때문에 많이들 오시거든요. 요즘에는 뭐 딥페이크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촬영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적발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 그거는 찍은 양, 피해자의 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기존 전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검찰 단계에서 약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들이고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가더라도 뭐 벌금형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좀 직시해서 단순히 나 무조건 아니다 이것보다는 인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인정을 하고 그렇게 선처를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극단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던 모텔이나 이런 데서의 촬영이라면은 이거는 당장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징역 1년, 2년, 3년 이렇게 충분히 나오는 사건들이거든요. 법원에서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되게 엄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야 뭐 집행유예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요즘 기본 실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좀 집중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쪽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